네, 개장은 이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대기 상황 확인합니다. 요즘에 동시효과 구간은 늘 동일합니다. 월, 화, 수. 눈치 봅니다 라고 출발을 했다가 본장 딱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양상이어서요. 오늘도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몸을 낮추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부합권 정도입니다. 현재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본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코스피 지수가 0.13% 정도 오르면서 2344.89포인트 정도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1.8%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300선 그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약간 상승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거의 4%에 육박하는 지수 상승이었는데요. 오늘장 0.25% 추가 상승하면서 752포인트, 750선 약간 상회한 채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어제의 강한 상승으로 5일 이동평균선은 회복해줬기 때문에 오늘장에 어느 정도 좀 달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좀 볼만한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살짝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우리 증시 방향성, 정규 거래소의 움직임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장 지금 출발 대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개별주에 조금 더 매기가 가고 또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인 듯 보이고요. 어제장에서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던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약간의 차별화되는 양상, 여전한 키워드, 상당히 강력한 키워드는 무상증자입니다. 지수가 밀려도 올라도 무상증자 키워드는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K옥션 같은 경우는 어제가 권리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리락 날 상한가 기록했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도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는데 변동성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K옥션 상한가 그리고 모아데이커터가 어제 또 이런 무상증자 테마에 합류했습니다. 이 종목은 주당 5주의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어제 상한가불을 켰었는데요. 오늘장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은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27%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삼열램프, 코로나 키워드 안고 있는 나노 CMS, 이 종목이 어제 역시나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11%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요즘 정말 덥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전력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옴니 시스템이 오늘장에 강하게 한 8% 정도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의 낙폭 모두 다 만회하고요. 이제는 직전 고점을 뚫어내려는 흐름을 나타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경제 지표나 일정들이 역시나 소강 국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 마치고 나서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되고요. 또 미국의 비제조업 ISM 지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 쪽에 좀 더 일정이 있는데요. 고위 당정회의 있고요. 민생 경제대책 발표 이 정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약간은 시장 대비 소외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현대차 노사 교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배기가스 이슈라든지 노사 교섭 이슈도 계속 현대차를 누르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양쪽 지수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동시효과 구간과는 다릅니다. 오늘의 다른 모습은 다소 좀 아쉽네요.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밀립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은요, 0.6% 하락으로 집계됩니다. 그 사이 0.7% 지금 하락으로 방향이 좀 잡히고 있는 장 초반 흐름인데요. 2325.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6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5일 이동평균선에 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0.3% 마이너스권 748.16포인트 기록하면서 약 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이 각 수급 주체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양시장 나란히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채 하루를 가지를 못하네요. 현재 거래소부터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68억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610억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고르게 300억씩 매도 물량을 추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667억 정도 사들이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포지션이 정반대로 쌍끌이 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대거 매수 유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 250억 정도 팔면서 출발하고요. 기관 쪽 66억 원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00억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상황은 매도 우위입니다. 290억 정도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어제 이쪽 코스닥에 좀 많이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나란히 지수도 밀리고 프로그램 상황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가장 부진한 쪽이 철강금속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하고 중국 경제 살아나고 하면은 철강금속이 대표적인 수혜주기도 한데 힘을 영 못 쓰네요. 철강금속 업종지수가 현재는 1.7%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증권 섹터 1.4%대 하락, 유통이라든지 보험, 금융, 이런 금융 섹터도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운송장비나 통신 쪽도 별로 안 좋고요. 다음으로는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나은 쪽은 의료정밀 쪽, 여기는 몇몇 진단키트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업종지수에 영향 미치며 플러스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계 섹터가 그나마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 오늘 원전 키워드 아는 종목 들어가 있는 이 업종군이 좀 낮네요. 이렇게 두 개 섹터만이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네.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삼성전자는 밀리고 SK하이닉스는 오릅니다. 양쪽 모두 다 보합권 정도의 흐름이고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는 2.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LG화학은 1% 정도의 상승권, 반면 삼성 SDI는 1.6% 정도 빠집니다. 플랫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2% 넘게 오르는데 네이버는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은 시총 상위주 섹터로 그룹핑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승은 몇몇 게임주들이 상승권이네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 게임주들 세 종목은 나란히 상승인데 이 세 종목 제외하고는 상승이 없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아무래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1,442개, 32개 종목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7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다소 무겁게 출발하고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외 환율에서 1,310원까지 오르길래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려나 싶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한 10원 가깝게 급등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8원 20전 오르면서 1,308원 50전에 출발을 하고 지금은 1,310원 근방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환율이 좀 복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10분 동안 빠르게 시장을 압도하는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하면서 간단하게 또 두 분의 특징주에 대한 코멘트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업종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지금 화학 섹터는 석유화학 섹터는 괜찮아 보입니다.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역시 NCC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대한유화도 한 2% 넘게 상승, LG화학도 지금 한 0.2% 강보합권이네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0.7%, NCC 쪽이 그냥 바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나프타 가격이 그동안에는 상당 부분 좀 그것 때문에 마진이,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결국에는 안 좋았지만은 결국에 스프레드 개선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유가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NCC 업체들 그동안에 주가 많이 좀 옆으로 횡보하고 막 하락하고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좀 관심권에 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부터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래도 또 비교적 선방해주는 모습, 앞서서 체크포인트에 있어서도 이쪽 유가 관련해서 좀 점검을 봤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NCC 업체들 오늘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다. 이 부분 먼저 좀 점검을 해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전 종목보다도 지금 환율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이제 보면은 유로화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달러 유로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유럽 쪽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유로화가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로화가 저점을 깨게 되면 달러가 아무래도 강할 테니까, 원화가 이제 오늘 그 폭등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유로화 쪽이 이렇게 안 좋다면은, 당분간 조금 더 유로화는 빠질 여지가 있고, 이게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상당히 오늘 이제 폭등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안정화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기대감 섞인 얘기들을 이 환율이 희석시켜 버리면서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부분이 뭐 적어도 뭐 일주일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제 지수단에서의 어떤 이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바라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환율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안정화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뭐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가는 이제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없다면 아무래도 또다시 뭐 신재성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움직였던 모멘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환율인데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네요. 유로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기댄 지수의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뚜렷하게 잡힌 모습이고요. 오늘 상승 종목군들 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은 또 어떤 종목 보세요? 예. 역시 원전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원전을 뭐 30%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지금 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 빠지는데도 뭐 상관없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형주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역시 뭐 우진 같은 경우도 한 4% 상승하고 있고, 보성파워텍도 3% 상승, 일진파워도 지금 한 3% 상승. 대형주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강세였다가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섰고요. 한전기술은 지금 강보합권이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역시 뭐 지금 수급이 뭐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특정한 뉴스, 이슈가 있는 쪽에 자금이 오전에 빠르게 그쪽으로 이동하고, 오후 들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윗꼬리가 또 달리고 하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오전에 데이 트레이딩만 계속적으로 하고, 뭐 시세 나는 쪽에서 붙었다가 팔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만큼 이런 데이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따라 붙는 거는 추경 매수는 조금 신중하자,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지수가 어제처럼 받쳐준다면은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손실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 있는 종목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아니면 뭐 눈에 띄는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그 눈에 띄는 어떤 이제 그런 종목은 현재로서 뭐 보이지는 않는데, 네네, 시장 대비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섹터가, 네,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 조금 빨간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 게임도 오늘 보면 약간 상승권에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과 관련된 카카오라든가 또 뭐 이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반등세를 좀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오늘 같은 날 안 죽고 있네요. 바닥권에 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뭐 살짝 상승권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움직였던 P2E 종목으로 움직였던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것들 반등이 요즘엔 계속 되고 있고, 룽트 코리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위즈윅 스튜디오도 오늘 보면 반등세를 좀 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여겼던 그런 뭐 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 넘게 오르네요. 맥스트도 지금 3%가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들어올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가던 이제 어떤 이런 이제 혁신 테마들 같은 쪽으로 다시금 매기가 좀 들어가고 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이런 건 뭐냐면 결국에는 대형주라든가 이런 거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단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테마단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지수단보다는 이런 쪽에서 뭐 데이 트레이딩 정도 좀 일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 환율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해서 또 매도하기는 또 그래요. 지금 이제 거의 지수는 바닥권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유 종목들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는 대형주 위주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관련 주식들도 셀트리온이 1%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MO 쪽이 요즘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죠. 그동안의 CMO 쪽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강한 종목들은 신약 개발 관련, 뭐 기술 관련 개발 좀 이쪽으로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강했는데, 어제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죠. 뭐 차트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제 한 7% 가까이 상승했고, 오늘도 약세로 출발했지만 지금 강세로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은데 역시 뭐 차트도 무난해 보여요. 뭐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역시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그 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이쪽에 수급이 좀 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뭐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뭐 전체적인 미국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섹터별로는 따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가지고요. 종목별 움직임보다는 큰 틀에서 환율이라든지 지수, 그리고 또 몇 개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10분의 승부사에서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좀 시장 분위기 훑어봤는데요. 마무리 짓고 좀 더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좀 출발하겠습니다. 앞서서 신규수 전문가의 코멘트를 들어봤으니까 최원주 전문가님은 환율 오늘의 10원가량의 급등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오늘 뭐 아까도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여계 쪽에서의 환율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 8원 정도 상승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그냥 그 수치 그냥 그대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율 계속적으로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환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이 연동될 거다. 미국 시장의 연결고리는 끊어졌다라고 제가 새벽에 모닝타임즈 시간에도 저번 주서부터도 말씀드렸고, 환율 시장 계속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려했던 게 자꾸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는 1350은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환율 어느 정도 좀 고점 사인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지수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오후에 하락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수의 반전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환율이 좀 강해가지고 환율 위에 상단 계속적으로 어디가 상단일지는 모르지만 계속 좀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환율 시장 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지금 뭐 4개월째 뭐 연속 감소세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OECD나 뭐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측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이제 환율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환율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다음은 지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반짝 상승을 해가지고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께 오늘의 출발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지수 전반에 오늘 출발 흐름은 어떤 의미 갖고 있다고 보세요? 예, 오늘 환율이 사실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낸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1% 정도 빠지니까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분들
또 이제 시장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실망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의 움직임이 지금 엄청나게 거센 투매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좀 그래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환율이 지금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 단에서 흐름상으로만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난 충격이 있는 듯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시장의 심리가 저가 심리는 잡혀 나가는 것 같다. 이제 환율 문제만 어느 정도 좀 풀리게 되면은 그럼 시장에 좀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뭐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있고 선물도 이제 팔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파는 그 속도라든가 파는 양이 코스피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 지금 680억 나오고 있거든요, 매도가. 환율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뭐 매도가 거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닥 심리가 좀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지금 이 정도면은 환율에 비하면 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빠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게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바닥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요. 2차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도 LG향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별자 해지인가요? 앞서서 1조 넘는 대규모의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일본에 1조 배터리 공급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 출발 흐름도 시총 상위 가운데서 좀 두드러지는 탄력이었는데요. 지금 1.6%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LG화학이라든지 뭐 나인테크, 나라 M&D 이런 LG향 종목군들 이쪽으로 강세가 뚜렷하고요. LNF 같은 경우도 1.8%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향 종목군들은 안 좋습니다. 뭐 SKI 테크놀로지 블록딜 소식 나오고 그래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뭐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일본의 뭐 이스즈 쪽에 1조 가량을 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LG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LNF라든가 나인테크라든가 이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뭐 한경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사라 가지고 뭐 조금 크로스 체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뭐 회사 측에서는 뭐 긍정도 부인도 지금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최근에 급락에 조금 당황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회 공시 요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6시까지, 오후 6시니까 장 마치고 나올 수도 있고 장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진위 여부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회 공시 요구 답변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점검해 보자면은 제약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A5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미크론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우세종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어제 진단키트라든지 관련주들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연속성은 나타나는 뭐 ST바이오센서 현재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덩치 큰 종목 가운데 어제 24%나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또 한 2% 정도 밀리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도 힙이 다소 엇갈리고 있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쪽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번 장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주도색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가 이제 셀트리온이 시장보다 그간에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살아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심리 자체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셀트리온이 오늘도 강합니다. 셀트리온이 뭐 작은 종목도 아닌데 1.5%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요 근래 보게 되면 조정도 거의 없이 계속 5일선 위에서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 분명히 심리가 좀 살아날 수가 있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보게 되면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 다 올라가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짚어드릴 건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테마성으로 또 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나죠.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제 심리 변화에
초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가 다 재확산된다는 뉴스가 나온 초반이기 때문에 그쪽에 매기가 좀 돌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이미 이제 이전에 뭐 한번 돌았던 그런 테마가 다시 또 힘을 얼마나 얻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접근을 하시더라도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고 저는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 쪽에 접근을 하시려면은 정말 본연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임상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코로나 쪽이 아닌 비코로나 계열의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그리고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분명히 이번 장세에서는 어떤 뭐 이제 좀 히어로 종목들이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코로나 키워드가 있든지 없는 종목 가운데서도 저 확실히 이쪽에 강한 게 뭐 엔지캠 생명과학, 펩트론, 앱클론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 이쪽으로 상당히 좀 좋게 본다. 오늘 코멘트를 주시네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 흐름 점검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IT 쪽 가보겠습니다. 간밤의 미증시에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SK 하이닉스 어제까지 상당히 좀 강했었죠. 연속성이 실종됐습니다. 환율 때문인지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꺾인 모습인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국내 IT 오늘 출발 흐름 점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역시 투탑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부 다 지금 약세인데요.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5% 넘게 상승해서 분위기는 괜찮았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하고보다 지금 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한번 보면은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어제서야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차트랑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뭐 삼성전자하고도 비슷하고.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에서도 수요 감소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D램 쪽의 가격이 뭐 약세는 뭐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일단은 뭐 지금 9월에 새학기가 시작이 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노트북 PC의 수요가 원래 그쪽에 좀 계약하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PC나 노트북의 구매를 지금 꺼리고 있다고 해요. 전체적인 뭐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쪽의 수요는 뭐 칩 쪽의 수요는 결국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뭐 조금 더 바닥 다지는 국면은 좀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율은 우호적입니다. 뭐 환율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체는 우호적인데 시장 전체적인 뭐 시장 리스크를 봐야 되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뭐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뭐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뭐 시장 분위기 보고 뭐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로블록스는 1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스가 뚜렷하게 이렇다 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많이 빠져서 그렇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국내에 앞서서 저희 10분의 승부사에서 신규수 전문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옵티시스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맥스트도 한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MP도 1.6%. 지금 메타버스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은 상승권에는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는 괜찮은 흐름이고요. 뿐만 아니라 좀 플랫톤까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좀 무거운데 카카오가 반등 움직임을 개시했습니다. 카카오가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현재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도 보합이라서 오히려 시장 대비로 이쪽 플랫폼,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시장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번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메타버스, 뭐 NFT, 또 뭐 VR, 또 자율주행 이런 쪽이 다시 한번 또 테마성으로 또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이번에 또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게임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P2E 관련해서 또 NFT 관련해가지고 규제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풀릴 거라는 기대감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기들에 대한 발표 소식 같은 것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지금 뭐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이제 이런 작은 종목들로 매기가 좀 도는 것 같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투심들이 조금 발휘가 될 만한 구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매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 좋으면은 더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매기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눈여겨보시다가 타이밍을 좀 잡아 가시면서 적극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조금 대형주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 어제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조정받는 부분들, 그런 쪽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매수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국제 유가 흐름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S-오일이 확실히 많이 밀립니다. 한 8%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GS도 한 6%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주들은 진작에 한 달 전부터 최원주 전문가님이 이제는 좀 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팔아야 되는 거죠, 최원주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오늘 보통 보면 이렇게 급락이 첫 번째로 나오면은 좀 팔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하니까 2분기 실적 때까지 기다려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되나. 그거는 조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이나 뭐 당분간 좀 약세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면은 실적 시즌 될 때마다 미리 선침해서 움직이지는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물량 계속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줄이신 분들은 오늘 첫 번째라 큰 폭락 나왔을 때 뭐 한 일부 절반이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좀 대형주다 보니까 내려가는 속도는 오늘 큰 폭으로 나왔으면 내일부터는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재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영향 때문일까요? 지금 화장품이 꽤 괜찮습니다. LG생활건강이 2% 정도의 상승권이고 코스맥스도 3.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AVCNC도 괜찮고요.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사이즈 큰 종목들, 클리오, 이치한불도 각각 2% 정도씩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 오리온도 초코파이가 뭐 러시아에서 잘 팔린다, 중국에서 잘 팔린다 유명했던 종목이죠. 오리온 한 2%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은 6월 달에도 밀린 게 없네요. 차트가 위쪽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삼양식품이라든지 크라운젤과 농심도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 한번 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네, 화장품 쪽은 이제 저가 매수세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이랑 또 뭐 영향 같은 거 풀리게 되면은 좀 지금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화장품에 대한 중기 투자는 그렇게 뭐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의 국내 한국 화장품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저가 매수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반등 이상 나올 섹터로 보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음식료 쪽에 보면은 다들 안 좋은데 오리온만 오늘 뭐 괜찮네요. 그래서 오리온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 부근이 지금 11만 2천 원 부근인데 한 번은 좀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움직이면은 한번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료품, 음식료라든가 이런 소비재 쪽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해서 뭐 수혜주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리오프닝주로 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작년에 이미 주식시장에서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 키워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더라도 너무 거기에 몰빵하시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